안녕하세요. 전국 188개 매장과 68만 명이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카페 역쿠폰 성지의 오스틴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 스마트폰 스펙 용어 후속편으로 돌아왔는데요. 지난번 1편에서는 스마트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과 두뇌에 대한 스펙 용어였다면 오늘은 나머지 스마트폰의 기반이 되는 운영 시스템 OS와 카메라, 배터리 용량, IP 등급과 NFC, 블루투스까지 헷갈리기만 했던 스펙 용어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번 2편을 끝으로 스마트폰 스펙 용어를 졸업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컴온! 스마트폰의 운영 시스템은 집의 기초와 같은 역할을 해요.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 얼마나 튼튼하고 기능적인지를 결정하듯이 운영 시스템은 스마트폰이 기능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운영 시스템으로는 안드로이드와 iOS인데요. 가장 쉽게 식당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구글이 개발한 안드로이드는 뷔페식으로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뷔페에서 원하는 만큼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듯이 안드로이드는 애플사가 제외한 거의 모든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운영 시스템으로 다양한 제조사의 폰을 선택할 수가 있고 자신에게 필요에 맞게 맞춤 설정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죠. 하지만 애플사의 iOS는 애플사 자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폐쇄적인 면이 있어요. 애플사의 iOS는 고급 오마카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메뉴를 자유롭게 고르거나 선택할 수는 없지만 각 요리는 최고의 품질과 맛을 보장하는 것처럼 iOS를 사용하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매우 쉽고 직관적이고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서 많은 애플 유저들 사이에서 신뢰감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편이죠.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애플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안드로이드에는 있었지만 iOS에는 없는 앱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안드로이드와 비슷한 범주로 iOS에도 불편함 없이 많은 앱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답니다. 카메라 해상도는 마치 카메라의 렌즈와 같아요. 렌즈가 얼마나 많은 세부 사항을 포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사진의 선명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메가픽셀은 카메라 센서가 캡처할 수 있는 100만 픽셀의 수입니다. MP의 수가 높을수록 더 세밀하고 뚜렷한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다고 해요. 현재 출시되어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로는 다양한 해상도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12MP, 24MP, 48MP 이상까지도 나와 있어요. 12MP는 이 해상도는 일반적인 사용자 사진 촬영에 적합하며 기본적인 인쇄물과 소셜미디어 업로드에 충분한 품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고급 인쇄물이나 사진에 비한다면 세부적인 묘사가 어려운 해상도라고 할 수 있겠죠. 24MP는 보다 선명하고 상세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큰 인쇄물 제작이나 전문적인 사진 작업에도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고급 잡지에서 볼 수 있는 고품질 이미지를 찍어낼 수 있고 세부적인 텍스처와 색상을 더욱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답니다. 48MP 이상은 최고의 정밀한 사진을 포착할 수 있고 크게 확대하거나 고해상도로 세부사항을 보존해야 하는 전문 사진 작업에도 제격이에요. 멀리서 보거나 가까이서 보아도 세밀한 장면까지 촬영이 가능한 해상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용어는 배터리 용량을 나타내는 밀리암페어시인데요. 스마트폰 배터리 용량을 이해하는 데에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가방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방의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물건을 담을 수가 있고 더 오래 여행할 수 있는 것처럼 배터리의 용량이 클수록 스마트폰을 더 오랜 시간 동안 재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3000mAh는 이 용량은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랩탑백이나 슈퍼백 정도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기본 아이템을 편안하게 담을 수 있고 하루 종일 사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컨텐츠를 소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큰 용량의 스마트폰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최신 기종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5000mAh 용량은 사이즈가 꽤 큰 백팩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방은 1박 2일의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을 제공하죠. 마찬가지로 이 배터리는 하루 종일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을 하는 등의 전력 소모가 큰 활동을 해도 충전 없이도 하루 종일 거뜬히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000mAh 이상은 대형 여행용 캐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며칠간의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쉽게 담을 수 있고 자주 재충전할 필요 없이 긴 시간을 제공하는 거죠. 특히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소비가 많은 사용자나 자주 충전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습니다. 배터리 용량을 선택할 때는 나의 일상생활과 활동 패턴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내가 택배 운송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일 처리와 촬영, 고객님께 알림 메시지를 발송드려야 한다고 한다면 당연 배터리
배터리 용량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또한 큰 배터리는 스마트폰의 무게와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휴대성과 사용 편의성에도 꼼꼼히 비교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스마트폰 스펙 영어는 IP 등급인데요. 스마트폰이 물이나 먼지와 같은 외부 요소로부터 얼마나 잘 보호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내 배낭이 견고하게 만들어져야 하이킹 중에 험한 날씨나 거친 환경에서도 내용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스마트폰 안에 중요한 소프트웨어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급은 최고 등급인 IP68, 67, 65 등급으로 현재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폰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고 등급인 아이폰 68 등급의 스마트폰은 1.5m 이하의 수심에서 최대 30분 동안 물속에 둘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이나 비가 오는 날 야외 활동을 할 때도 무리가 없이 사용이 가능한 등급이랍니다. IP67 등급의 기기는 최대 1m 깊이의 물에 30분 동안 잠겨 있어도 내부로 물이 들어가지 않고 IP67 등급은 야외에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만 68 등급에 비해서 물속에서의 보호 시간과 깊이에 조금 더 제한이 있죠. IP65 등급의 기기는 강한 물줄기에 의한 손상으로부터는 안전하지만 침수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빠뜨리는 것을 보호해주지는 못해요. IP65 등급 기기는 비가 오는 날에 사용하거나 물이 많이 사용되는 환경에서는 기본적인 보호가 필요한 등급입니다. 제가 찾다 보니 살짝 헷갈리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오해했던 기능이 있었으니 바로 NFC와 블루투스 기능의 차이였어요. 우선 각 기능들을 이해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NFC는 주로 모바일 결제와 간편한 데이터 교환에 사용되는데요. 저는 데이터 교환이라고 해서 내가 쓰는 에어드랍 기능이 이 NFC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로 NFC는 결제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술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을 통한 결제를 할 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NFC를 통한 결제를 할 때는 각 거래마다 고유한 암호를 생성하여서 사용하고 있고 이 암호는 단 한 번만 유효하며 실제 카드 번호는 결제 과정에서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보안적인 면에서도 훌륭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삼성페이, 애플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이 바로 이 NF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디오 장치, 헤드폰, 스피커,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주변 장치와의 연결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던 블루투스가 최근에는 와이파이를 통해 파일 공유에도 최적화된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애플의 에어드랍과 삼성의 퀵쉐어를 통해서 파일을 전송하는 공유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NFC보다 더 긴 거리에서도 장치 간의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하고 최신 버전은 에너지 효율성과 데이터 전송 속도가 향상되었다고 하네요. 저는 애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에어드랍 기능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촬영을 주로 하는 저 같은 유튜버는 영상의 길이에 따라서 파일 전송이 가장 숙제 같은 문제거든요. 사진에 비해 영상은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에어드랍 같은 기능이 없었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네요. 항상 폰에서 아이패드로 보낼 때나 빠른 속도와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어드랍 블루투스 기능이란 생각이 듭니다. 에어드랍은 오직 애플 기기 간에만 작동하는 반면에 삼성의 퀵쉐어는 삼성 기기 사용자들 사이에서 파일을 공유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첫 번째 편 어려웠던 스마트폰 스펙 용어에 이어서 후속편으로 OS, 카메라 해상도, 배터리 용량, IP 등급, NFC와 블루투스까지 지난번에 다루지 못했던 스펙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2편까지 모두 보신 분들이라면 속 시원히 스펙 용어들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여코폰 성지에서는 휴대폰에 대한 가격, 최신 정보나 꿀팁 등등 다양한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여코폰에서 다음 주제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전국 188개 매장, 68만 명의 커뮤니티 카페 여코폰 성지의 오스틴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